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요 며칠 사이에 더위가 좀 꺾이기는 했습니다. 이제 가을이 멀지 않았는데요. 새로운 계절을 맞아서 여러분들도 새 출발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39살 된 남성인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소개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명언은 나폴레옹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마주칠 불행은 우리가 소홀히 보낸 지난 시간에 대한 보복이다. 자, 그러면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선생님의 좋은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현재 중견조선소 과장으로 재직 중이며 현재 조선소의 전체적인 어려움에도 일은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결혼을 못해 부모의 애가 탄다네요. 선생님 좋은 인연이 나타날까요? 그리고 앞으로 제 운은 어떠할까요? 선생님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체구는 크지 않고 조금 마른 편입니다. 그리고 말수가 별로 없고 필요한 말만 하는 성격입니다. 무더운 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개글을 읽어보셨지만 이분이 39세 미혼 남성입니다. 39세면 내년이 40이니까 완전히 노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전에는 이 39세 40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결혼 못한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한 20년 30년 전에도 남자가 39살이래 40살이래 그러면 아 결혼 안 할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워낙 늦게 결혼을 하니까요. 사람이 이제 40살 이렇게 돼도 아 결혼해야지 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혼하는 시기가 점점 늦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39세예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올해 결혼해가지고 만약에 내년에 아이를 낳는다. 그래도 40살에 애를 낳는 거잖아요. 그러면 60이 돼야지 이제 애가 20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늦게 날수록 좀 불리하다고 봐야죠. 지금 일찍 결혼한 사람들은요. 한 40대 한 중후반 이 정도 되면은 자식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대학교 간다 막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늦게 결혼할수록 아이도 늦게 낳고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홍기를 놓치지 말고 제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분이 직업도 좋고 그런데 결혼하고 재물운이 궁금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의 일단 여자운을 한번 세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경신년 정해월 경인일 병자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행의 구성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둘, 토기운은 없고 금기운이 셋, 수기운이 세 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주를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양적인 성향이 좀 강한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고 그러면서 오행의 구성을 딱 보시면서 아 수기운하고 금기운이 강하구나 이것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기운이 없어요. 그럼 지장간에는 토기운이 3개나 되지만 이 토기운이라는 게 인성운이거든요. 그럼 아, 이 사람은 인성운이 약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비경겁지가 좀 강하더라도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가 되겠다. 금방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한테는 용신운이 뭐예요? 토기운이 용신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흘러가는 대운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 18살서부터 27살까지 기축대운 이때가 이제 토기운이 강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이때 운은 비교적 괜찮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결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지지에 인목을 깔고 있어요. 재성운을. 그런데 이것이 인의 한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팔자 센 여성의 특징이라고 몇 년 전에 올린 동영상인데 거기에 보면 충이 되는 건 당연히 안 좋죠. 인목이 배우자국인데 인신충이 된다.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합이 되는 것도 그다지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충이나 합이 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새로운 여자를 만난다든가 아니면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얻는다든가 이런 것은 사주도 사주인데 흘러가 그 시기에 따른 운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시기에 따른 운이라는 것은 10년 대운과 1년 운을 말합니다. 지금 이분은 비경겁제가 세계니까 강하잖아요. 그럼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여자 운이 그렇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금기운이 뭘 극하죠? 이 재성운을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3개나 되는 이 금기운이 임목을 한꺼번에 극해버리니까 재성운이 힘을 별로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랑감으로 안 좋은 사주가 그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경겁제가 강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재성운을 갖다가 극한다는 얘기고, 남자에게는 재성운이 여자하고 돈을 나타내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하게 형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결혼할 시기를 보면은요, 28살서부터 37살, 이때가 결혼 정년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결혼을 좀 늦게 하니까 뭐 예전처럼 막 20대 초반이라든가 중반이라든가 이럴 때 결혼하는 사람은 좀 드물다고 봐야 되거든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분이 28살서부터 37살, 이때가 결혼 정년기였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경인대운이죠. 그러면 이분이 일주가 경인일주예요. 그럼 일주하고 똑같은 게 들어오는 건 별로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신묘대운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겁재운이 들어오죠. 겁재운이 들어와요. 임진대운, 계사대운, 계사대운에서는 인신사 삼형살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운의 흐름상 봤을 때 이분의 그 대운의 흐름이 결혼하기에 그렇게 유리한 대운은 아니라고 봐야죠. 그리고 지지를 보니까 역마살이 매우 강하네요. 지지 4글자 중에 3글자가 역마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조선소 같은 좀 와일드하고 역동적인 그런 현장에서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제 그 재성운이 여기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강하죠? 비경겁제가 강하면서 식신상간운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지금 이 비경겁제가 강하다는 건 여자운은 좀 약하다고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것을 재물운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재물운으로 봤을 때는 이분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어요. 일지에 재성운을 깔고 있다는 것은 내 먹을 복은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분이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사주의 구성을 봤을 때 이런 구성이 많은데 식신상간운이 강하면서 재성운은 약한 그런 구성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 사주에서 재성운은 하나예요. 근데 식신상간운은 2개인데 월지를 포함해서 2개입니다. 그러니까 강하다고 봐야죠. 다른 자리에 한 3개, 4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수기운이. 그러니까 재성운도 하나 있기는 하지만 식신상간운이 대단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돈의 원천이 되는 것이 식신상간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하는 운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식상과다인 사람들은 인생이 팔자가 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어떤 돈을 번다는 거, 그 점에서 봤을 때 돈을 버는 것의 효율성을 말씀을 드릴 때에는요, 사람이 적게 노력하고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식신상간운이 많죠. 식신상간운이 뭐예요? 일하는 운이죠. 재성운은 뭐예요?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일은 많이 하는데 결과물은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때요? 근데 돈을 못 번다는 얘기가 아니라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노력한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가져가는 게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실속 있게 살아야 되고요. 실속 있게 산다는 게 어떤 거겠어요? 무슨 뭐 종교라든가 아니면은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이런데 그 실속 없는 일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 구성에서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일은 많이 하는데 결실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런 게 어떤 일이 있겠어요? 내가 막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결실은 적어요. 그 얘기는 내 능력 갖고 좀 힘든 일, 예를 들어서 그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도 못했는데 뭐 사법고시 붙겠다고, 행정고시 붙겠다고 막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은 힘들겠죠, 자기 능력에서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식신상간운이 많으면서 재성운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자세가 좋다?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런 자세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실속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당연하죠. 내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속 있게 사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일들은 좀 약하겠죠. 그래서 사업 같은 거 할 때, 사업을 할 때는 사람이 횡재운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횡재운도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업을 할 때에는 좀 신중해야 되고, 또 비경겁제가 강하니까 동업도 별로 적합하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일단은 꾸준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차근차근 모아서 부동산을 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보수적인 방법으로 돈을 좀 모아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용신운이 들어올 때 자기가 원하는 일이 잘 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가 무술년이고 위아래로 토기운만 들어오고 내년이 기해년으로 지지가 이제 합의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나 내년에 좋은 여자를 만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39세 된 남성의 사주를 분석해 봤습니다. 이분이 사주의 구성이나 지나간 대운을 봤을 때 여자운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못할 사주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올해나 내년에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